저희 단체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주는, 싸워주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래서 대변해주는 일을 저희는 이제 주민 권익 옹호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오늘 토론회 내용과 같이 인권 침해 문제들, 특히 이제 장애인들, 노인들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우리 집담의 주제인 것처럼 종사자들이 저희 단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래서 종사자가 클라이언트이게 됩니다. 이용자도 클라이언트이고 종사자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종사자들도 저희 단체의 클라이언트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가 저희 단체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한다고 접수증 발급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단체에 찾아오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째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사건이 발생된 사건의 현재 시점에서 저희 단체에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가 현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민간과 행정이 합동으로 감사하자라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시행하자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민간 합동 감사는 어디서 아이템이 얻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자린복지재단이라는 곳에 사회복지법인 자린복지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린복지재단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그 대책위원회에 집행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폭력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활동가가 들어오고요. 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운동하는 단체에서 집행위원회에 들어오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전문가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왜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로 참여하게 됐냐라면 저희 단체 이제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이고 98년도 정확치는 모르겠어요. 2000년이 오기 전에 지금도 생활지도원이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최고로 낮은 단계의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면서 생활지도원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생활지도원으로 취업해서 거주시설에 있는, 아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정신요양시설, 이처럼 정신장애인분들이 계시는 불황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들과 24시간 제가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는 것을 저하고 같이 사는 거죠.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잤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집이 전주인데 직장이 멀었기 때문에 집에 자주 올 수 없었죠. 자주 오면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그 거주시설에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의 이제 문제를 직접 보게 되는 것도 제가 경험하게 됐고, 또 직원들이 어떻게 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불황인 시설에만 또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도 근무했고요.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도 근무했고, 여기 이제 전주로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신요양시설인 참사랑낙원에도 제가 근무를 했어요. 생활지도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참사랑낙원에 있을 때는 시설 원장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시설 원장으로 2년에서 4년 근무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시설장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 경험해보고 지금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 경험해왔던 것들을 지금 평화주민 사랑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한 역할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나 이용자나 종사자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잘 반응을 잘 해주죠. 그리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도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죠.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인권운동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설의 비리와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줘야 할 주부 식비를 제대로 안 주고 빼돌리면 그건 비리 문제입니까? 장애인들의 급식, 영양급식의 영양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시설의 비리와 클라이언트 인권 문제, 시설의 비리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권의 문제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간 합동감사로 전라북도 지금 뭐 도의에서 집단회를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감사로 위촉을 받아서 간 곳이 자린복지재단에 감사 위촉 받아서 가봤고요. 그 다음에 장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인 장수 배대의 집이라는 곳에 거기를 감사로 위촉받아서 감사로 이제 업무를 수행했는데 가보면 그 감사의 주된 방향은 민간 합동감사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법인, 그리고 시설 사업에 대한 운영 전반을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시설과 법인의 사업의 전반적인 회계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과 노동자들, 종사자들의 인권의 문제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세 개의 분야로 민간 합동감사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운영자들이신 시설의 운영자, 뭐 기관장이나 시설장, 원장들은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태성이라는 사람이 감사로 우리 법인과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적이다. 그것만 막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다. 뭐 이런 말을 그 시설의 운영,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비리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된 그 시설의 기관장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협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기 전에는 문태성 대표님이 머리에 뿔 난 줄 알았는데 뿔이 안 나서 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설의 클라이언트나인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익을, 인권을 지키다 보니까 시설 운영자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인 사람, 그리고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의 비리와 문제를 정확히 캐내는 사람으로 인식되니까 어떤 단체장이, 장애인 단체장이 저를 별명처럼 저승사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그런 철저한 조사를 침해를 받은 종사자나 침해를 받은 이용자, 그리고 그 보호자들, 그분들을 옹호하고는 많은 수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적법하게 처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봤는데 철저한 조사와 적법하고 적절한 처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림도 가봤고 장수배대 감사의 위촉을 가봤지만 자림도 장수도 감사 주체로서 제대로 감사 못했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 첫째는. 그리고 그쪽에서도 시설 운영과 법인 운영자들도 방어권을 행사하잖아요. 방어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방어권에 충돌해서 감사권이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지 못해요. 거기에 핵심은 저는 오늘 제가 토론문으로도 작성하고 우리 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오늘 자료집도 나와 있는데 행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의 99.9%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시설의 종사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인권 침해 대부분과 노동자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는 다 시설 운영자들이에요. 시설장, 법인 대표이사
이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인권교육을 1년에 한두 번 나갔는데 가보면 시설장과 법인의 이사장은 인권교육에 안 앉아 있어요. 강사하고 인사할 때만 잠깐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냥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 아니 인권침해 가해자는 시설 운영자인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님들인데 왜 인권교육은 직원들만 교육을 받냐. 이거 앞뒤가 안 맞다. 행정은 기본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가해자로 대부분이 시설 운영자들인데 이분들의 인권교육이 정량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래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는 종사자들도 교육받지만 운영자들도 교육을 한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직접 해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행정이 이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한 권한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제가 아까 감사를 2번 나갔다고 했잖아요. 전라북도에. 근데 거꾸로 행정이 저를 감사를 못 나가게 막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감사를 못 나간 사례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를 못 나가게 막고자 하는 세력이나 영향력이 있을 때 행정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감사를 막으면 안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막았던 사례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행정이 제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 적절하고 적법한 처벌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한 거거든요. 검증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설 운영자들이 이용자들과 종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내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통해서 문태성 막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감사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겠네.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경험들이 노하우들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인 종사자들이 어디 가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맨 솜방망이 처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이 신뢰는 깨지는 것이죠. 이 신뢰가 깨지면은 예방도 안 되고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집행하는 자로서 이 예방과 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협력해서 수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2015년도인가 전주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이 전액 삭감됐다라는 민원 하나 하고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영양급식비, 간식비죠. 금액이 삭감됐다. 이 2건이 같은 해에 전액 삭감됐다라고 저희 단체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는데 7월 달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간식비, 영양급식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건이 저희 단체에만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시설장님들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님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영양급식비에 대해서 다른 한 번에 목소리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건 이제 정리하는 3분밖에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 인권 사회적 약자들 권익공호 사업 평화주민 산업을 하면서 3가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얘기해요. 첫째는 가짜들이 하도 많으니까 인권도 가짜가 많더라고요. 앞에서는 장애인 인권 이렇게 옹호하면서 뒤로는 장애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또 인권 침해를 받아서 이렇게 저희 단체에 오시는 클라이언트나 종사자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증거를 잘 확보하셔야 된다. 증거가 없으면 처리하기가 참 매우 힘들다. 세 번째는 시설 운영자들이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그냥 너무 크게 보면 시설 내 민주주의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 운영 자체를 시설장님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설 운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죠. 법과 원칙대로 하려면 운영 규정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내 가족, 친척들, 직원, 이뻐하는 직원들한테만 특혜를 주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자기는 그 시설 차를 명절 때 가지고 와서 자기 산소 뭐 이렇게 종려들 쓰고 기무 재산들을 갖다 쓰면서 직원들에게는 야 점심 시간에 컴퓨터 꺼, 전기 형광도 좀 꺼,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시대에서 실천이 되면 직장 내 괴롭힘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 같아요.